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능인 것일까? 인간이 사랑 없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일까? 인간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 행복한 연애 도중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한동안은 그 슬픔의 늪에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본능을 심어준 새끼가 도대체 누구인가? 꼭 그렇게 창조했어야만 하는가? 혹은 꼭 그렇게 우리를 진화시켰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된다.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별은 너무나 가혹하여 마치 죽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 사회에서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 따위는 고려해주지 않는다. 몇 년을 사귀든 몇십 년을 함께했든 이별을 하면 그 사람과는 남은 여생 동안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만 한 개인의 관점에서 그 이별은 사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이라는 책이 북스모커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즉 인간과 사랑은 언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진화론적 이유를 이 책이 명쾌히 설명해 준다. 이 책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애착을 요구하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애착을 받고 표현하는지를 애착이론으로 설명한다.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은 성인의 연인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친밀감을 느끼고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의 세 가지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안정형은 친밀감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부류이다. 불안형은 친밀감을 갈망하고 연인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자신이 파트너를 사랑하는 만큼 파트너 역시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한다. 회피형은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높아지면 자신의 독립성이 줄어든다고 여겨 끊임없이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줄이려고 애쓴다. 일반적으로 50% 정도의 사람들이 안정형, 20% 정도가 불안형, 25% 정도가 회피형, 나머지 3에서 5% 정도가 가장 흔치 않은 불안형과 회피형의 복합형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작가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진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질성이다. 즉, 한 종의 개체들이 다양한 유전자를 가져야 어떠한 생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다른 종과는 다르게 외모, 태도, 행동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질성이 매우 높은 종이라는 뜻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면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인류는 쉽게 멸종해버렸을 것이다. 사랑은 인간의 이런 여러 형질 중 하나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사랑은 필수적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애착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고 진화에 있어서도 그러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졌을 것이다. 반면 초창기 인류 중 사랑이나 애착이 전혀 없는 인간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기 쉬웠을 것이고 그러한 유전자는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무리 생활을 하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사랑과 애착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존 방식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모두 달랐다. 무리에서 25%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생존했다.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누구나 곧 죽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게만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생존에 불리해질 수 있어. 상대에게 사랑을 덜 주는 편이 상대를 빨리 잊을 수도 있고 생존에도 더 합리적이야. 이 사람들은 훗날 회피형이 되었다. 그리고 무리에서 또 다른 20%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는 나의 무리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붙어 있어야 해. 다른 경쟁자가 날 쫓아내지 못하게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자. 이 사람들은 훗날 불안형이 되었다. 그리고 무리의 또 다른 50%의 사람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친밀한 유대감을 얻는 편이 자신과 자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은 훗날 안정형이 되었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인류의 조상들처럼 포식자들로부터 도망 다닐 필요는 없어졌다. 하지만 진화론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애착체계는 수십만 년 전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그들이 살았던 방식이나 그들이 위험에 대처했던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의 인간들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랑 방식으로 인해 서로 울고 싸우고 이별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 이상을 차지하는 안정형 외에 불안형과 회피형은 연애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이어질 수 있다. 우선 불안형은 파트너와 아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며 친밀감과 사랑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파트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또한 파트너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간혹 예감이 적중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래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잘 휘말리고 기분도 잘 상하는 편이다. 그 결과 나중에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쉽게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 회피형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지나치게 친한 관계는 불편하게 느끼며 파트너와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파트너와의 관계를 걱정하거나 파트너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데 시간을 쏟지도 않는다. 이런 이유로 종종 파트너로부터 감정적인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불평을 사기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회피형은 자신의 영역이 지배되거나 침범된다고 느껴 심한 경계심을 보이기도 한다. 모든 인간이 안정형과 같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누릴 줄 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 모두는 수십만 년 동안 다양한 위험을 겪으며 생존한 인류라는 것이다. 어떤 사랑 방식이 나쁘고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과 이별의 아픔은 생존에 불가피한 대가인 것일까? 평균적으로 성인의 70에서 75%는 인생의 여러 지점에 걸쳐 같은 애착 유형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25에서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애착 유형은 변화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그 변화의 원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연애 경험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힘이란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나 태도도 바꾸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정말 맞다면 높은 확률로 나와는 유형이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의 유형이 무엇이든 변화할 수 있고 서로 맞춰가며 연애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랑의 힘이 진정 위대하다면.